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주변에서 하나둘 한국행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시 다녀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왜 모두가 이곳을 선택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최고 미녀 교사였던 아오이 선생님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일본 도쿄에서 올해로 교직 생활 7년 차인 아오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주변 동료 선생님들이 제 외모에 대해서만 엄청 칭찬하시곤 했습니다. 아오이 선생님은 참 예쁘시네요. 정말 미인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가진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교무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남아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의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며 개별적인 피드백을 작성하는 시간이 저에겐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제 노력보다 외적인 면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지난 주말 평소처럼 서점에서 교육 관련 서적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펼쳐보았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교사에 대한 존중, 실력 중심의 평가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건데. 일본에서 단순히 예쁜 선생님이라는 수식어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교육자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의 한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일본 사회에서 틀에 박힌 평가가 아닌 난 진정한 교사로 거듭나고 싶어. 아침이 되어 출근길에 마주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제가 더 성장해야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교장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잠시 놀라신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돌아와서 더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주세요.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제 결심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면접에서는 제가 가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진심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드디어 2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제 결정을 알리는 날 아이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이들은 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고 오세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응원이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지난 7년간의 교직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즐거웠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함께 성장했던 소중한 시간들. 이 모든 경험이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교직 생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전이 외모로만 평가받던 일본에서와는 달리 제가 더 나은 교육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화는 늘 두렵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만난 직원분의 친절한 미소는 낯선 곳에 온 제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해주었죠. 짐을 찾아 공항 로비로 나오는 길에 자원봉사자분이 다가와 길을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서툰 한국말로 대답하자 봉사자분은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느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맞닥뜨린 한국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사이로 보이는 산의 모습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학교에서 미리 예약해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필요한 가구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 풍경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이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상상하니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가는 길에 동네 분식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계시던 주인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나요? 네,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자 더욱 반갑게 맞아주시며 점심에 한번 들러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감 선생님께서 직접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따뜻한 말씀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교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다른 선생님들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둘러보며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서관, 과학실, 음악실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고 특히 각 교실에 설치된 최신 교육기자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감 선생님의 말씀에서 교육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려는데 옆자리 김미영 선생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학교 앞 식당이 맛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흔쾌히 따라 나섰죠. 식당에서 김미영 선생님은 한국의 학교 문화와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맡게 될 반 학생들과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새 담임 선생님입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학생들은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한국에 오시기로 했어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문화에서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자 학생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미술을 가르치시는 박정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첫날이라 많이 긴장되셨죠? 저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 반담임이신 이수진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내일은 학년 회의가 있어요. 아침 일찍 오셔야 하는데 제가 마중 나가드릴까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침에 보았던 분식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손을 흔드셨고 저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낯선 환경이지만 주변 분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첫날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과 약속한 대로 학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선생님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선생님들의 대화를 따라가려 노력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힘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이수진 선생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의가 끝난 후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려고 해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데 어떠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첫 토요일,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선생님께서는 교육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실 때 이런 표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실전 연습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천천히 말해드릴까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선생님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학생들의 배려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미영 선생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우리 수업 시간에 문화 교류를 해보는 건 어떠세요?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제가 아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문화 교류 수업 첫날, 학생들이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놀랐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배우기 쉽게 만들어졌대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찍 등교해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마주치는 선생님들께서도 틈틈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정숙 선생님께서는 미술 용어를, 체육 담당 강민수 선생님께서는 운동 관련 표현을 알려주셨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이수진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진심을 전하시면 돼요. 한국어가 서툴러도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은 전달될 거예요. 첫 학부모 상담날, 긴장된 마음으로 학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어머님. 서툰 발음이었지만 정성껏 준비한 상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제 노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 감사해요. 주말에는 한국어 학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선생님들도 만났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힘이 되어 주었죠. 학원 선생님께서는 제가 교사라는 점을 고려해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표현들을 특별히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학생들과의 대화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학생들의 응원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달 수업 연구 발표회 때 아오이 선생님이 수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업 연구 발표회 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섰습니다. 오늘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비록 완벽한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학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정말 훌륭했어요.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학생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 배운 한국어를 정리하며 내일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제가 더 나은 교사로 성장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급식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편해졌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와 정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제 교육 방식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보낸 가장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우산을 들고 걸어가는데 학교 앞 분식점 주인 아주머니께서 부르셨습니다. 선생님, 우산이 작으시네요. 이거 가져가세요. 깜짝 놀라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주머니께서는 비가 많이 오는데 큰 우산 들고 가세요라며 새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김미영 선생님께서 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옷이 많이 젖으셨네요. 먼저 닦으세요. 평소 준비해두신 수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계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아요. 특히 봄에 피는 벚꽃이 정말 예쁘답니다.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가을 단풍도 멋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단풍 구경 가면 좋겠어요. 점심시간, 이수진 선생님께서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건데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치를 먹으며 이수진 선생님께서 김치 담그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에 담긴 정성과 나눔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 중에 한 학생이 갑자기 아프다고 했습니다. 보건실로 데려가는데 다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방을 들어주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우정과 배려심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정숙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시면 어떠세요? 우리 딸도 선생님 나이인데 멀리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이네요. 주말에 박정숙 선생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의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특히 딸 수진 씨는 저와 비슷한 또래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언니, 한국 생활하시면서 힘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정숙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며 한국의 가정식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각종 나물 반찬까지 모든 음식에서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드세요.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세요. 식사 후에는 수진 씨가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국의 젊은이들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다음에는 제가 홍대에도 데려갈게요. 재미있는 곳이 많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서 강민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교사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선생님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한다고 했습니다. 독서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보니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무척 의미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선생님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축제 준비 기간이 되자 전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로 도우며 준비하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하나의 큰 가족이에요. 아오이 선생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시죠. 축제 당일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선생님, 많이 드세요.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선생님 덕분에 학교 오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애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런 말씀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축제가 마무리될 무렵 학생들이 깜짝 영상을 준비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한국에 온 후 학생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의 손글씨로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분들의 따뜻한 정과 배려 덕분에 매일매일이 특별한 선물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하는 이런 따뜻한 정을 제 학생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던 어느 날 교감 선생님께서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우리 학교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담당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감 선생님의 말씀에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영 선생님과 이수진 선생님도 함께하게 되었죠. 아오이 선생님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미영 선생님의 말씀에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국제 교류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기획회의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네요. 장학사님의 말씀에 더욱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행사로 문화교류 발표회를 기획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자리였죠.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의 열정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예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문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발표에 모두가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교육청 발표회에도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도전의 기회였습니다. 교육청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박정숙 선생님께서 퇴근하시다 제 모습을 보시고는 간식을 사다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힘내세요. 발표회 날 다른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저희 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이제 멘토가 되셨네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교류하면서 시야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각 학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우리 학교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학생들의 변화도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외국어 공부에 대한 의욕도 높아졌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다른 나라에서 가르치고 싶어요. 어느 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기뻐하셨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상식장에서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상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이수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했어요. 우리 학교의 자랑이세요. 이런 따뜻한 말씀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을 계기로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학교의 교사가 아닌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학교에 갑니다.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 새로운 도전을 통해 발전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직 생활은 제게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첫날처럼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제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길에 만난 분식점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1년 되셨죠? 축하드려요. 아주머니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떡볶이를 건네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야말로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감 선생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오이 선생님, 교육부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우리 학교가 국제교류 선도학교로 지정되었답니다.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전 수업 시간, 학생들과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꿈을 위해 도전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의 변화야말로 제가 교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제가 이제는 당당한 교육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포용력과 가능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실력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인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시스템 덕분이었죠.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국인 교사가 아닌 한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가 이 나라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며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교육자로 성장했다고 말입니다. 한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시작된 아오이 선생님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외모라는 멍에를 벗고 진정한 교육자로 인정받기까지 그녀가 발견한 우리나라의 진정한 모습,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